자, 다음 이슈 안전정복의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나쁜 죄인지 모르고 저질렀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죄의식을 가지면서도 제 더러운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겼을 수 있고. 네,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서 워낙 큰 기사가 많아서 생각보다 다소 작게 다뤄진 뉴스가 있었습니다. 올 초 전국을 강타했던 미투 열풍과 관련된 판결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지난 19일과 20일 연극계 대부로 불리는 연출가 이윤택 씨와 극단 번자기 대표 조정윤 씨에 대한 각각 징역 6년 또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미투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거는 이윤택 씨가 처음이고요. 그리고 바로 하루 뒤에 조정윤 씨가 두 번째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먼저 이윤택 씨의 판결은 먼저 좀 분석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일단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던 연극 단체와 관련된 자신만의 어떤 방에서 여성 연극 단원들을 수시로 불러들여서 이른바 본인이 얘기하기는 마사지라고 표현했던 성적으로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중에도 검찰이 딱 특정을 해서 사건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피해자 8명에 18차례에 이르렀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들이 재판에서 판사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위력으로 강제력을 동원했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행동이 명확하고 피해자들 8명에 대한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그 사실들을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윤택 씨 측은 이게 뭐 연기 지도였다거나 아니면 그냥 좀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뭐 마사지였던 것이 성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이게 다 부인으로 일관을 했거든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의라든가 피해자에 대한 사과 같은 것도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7년 구형에 대해서 6년 실형 선고라고 하는 중형을 내린 겁니다. 사실 이게 워낙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진 어떤 성폭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에 해당된 사람들은 원고는 8명이었지만 그 피해를 호소했던 사람들 다 합하면 꽤 많았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소 사실이 기재가 안 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들도 검찰에서는 상습추행으로 지금 기소를 했거든요. 상습성을 인정하는 자료로 해서 다 수사를 하고 법원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조정윤 씨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10대였어요. 네, 판결 내용이 어땠습니까? 단원이었다는 점에서 이게 정말 죄질이 또 좋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당시 나이로서는 16살 또 18살 여성 단원들을 뭐 차량이라든가 사무실에 성추행 혐의였고 16살이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는데 다만 그때 나이로 18살인 다른 피해를 뭐 주장했던 측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어떤 관계로 표시해봤었을 때 이거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무죄가 나온 셈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있긴 했네요. 항소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두 사람이 피해를 호소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만 유죄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항소심까지 결과를 봐야겠죠. 네, 배 교수님, 이게 같은 미투 가해자였던 안희정 지사의 판결이 있었는데 이때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1심이긴 했지만 재판부에 대한 비난이 상당히 거셌습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이게 안 지사나 이윤택 씨나 뭐 혐의 내용도 비슷한 거 아니냐, 그리고 비난의 강도도 비슷했고요. 재판 결과는 갈라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부분은 여러 가지 입증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자 다음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피해자 만을 왜 증거를 삼아 갖고 했느냐에 대한 문제도 제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미투의 어떤 범죄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수사와 재판을 과정을 거치면은 각각의 사안이 다르다. 각각의 사안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다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그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쳐갖고 이것은 그렇고 어떤 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한 형태의 입증의 책임과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재판 중에서의 어떤 과정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양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희정 지사의 판결하고 그리고 이윤택 씨의 판결 이게 재판부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안이 달라서 그러는 겁니까? 일단 뭐 최종적인 판결을 기다려 봐야겠지만 네. 사안의 차이는 단적으로 이런 것이 있죠. 이윤택 씨 같은 경우는 피해자들이 워낙 여러 명입니다. 네. 그 여러 명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피해가 호소를 했었고 고소가 됐었고 네. 그 고소 사실과 관련해서 법원이 전후의 사정들을 좀 살펴봤었을 때 이게 뭐 완벽하게 어떤 합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부 위력이 한 걸로 보기에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이 형사 범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은 무죄 추정을 하는 원칙을 따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차이가 거기서 가장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투 가해자들 행동이 보면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부분 사과를 하고요. 대국민 사과 비슷하게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일단 한번 말을 바꾸고 그리고 법정에서 가면 치열하게 아주 싸웁니다. 이게 국민들의 감정은 일단 눌러놓고 재판 가서 어떤 법리로 싸우자 이런 작전 뭐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변호사들이 기억에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변호사들 같은 경우는 여론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정말 커다란 경우가 아니고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뭐 속담에도 뭐 소나기는 피해가라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판에 들어갔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작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형법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최우수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비난받아 마땅할 부분이 있는 것과 정말로 형사처벌까지 통해야 할 만큼의 어떤 죄가 있느냐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정말 큰 어떤 뭐 범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인 죄에서 진짜 형벌로 처벌할 죄는 정말 그 안에 있는 알맹이 딱 뭉쳐된 그런 부분이라고 봐서 그 부분까지는 내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서 재판 이전에 또 아무래도 미투 관계자들이 공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가 사과를 할 만한 일이지만 그 이상의 또 형사처벌까지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다투는 것은 그 사람들의 또 권리라고 봐야겠죠. 법정에서 다투는 것까지는.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금요일의 이슈 완전 정복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함께 해주신 양 변호사님 그리고 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